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월 29일이 아닌 1월 30일이죠. 네, 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아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리뷰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네, 드디어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3%대의 하락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대로 내렸어도 장 후반에 많이 말아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제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장 끝까지 계속 밀어 내리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매물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증시 하락을 부추긴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들이 모두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제 나스닥 다우도 그렇고요. 장 초반에 좀 말아 올리는 듯 하다가 장 후반까지 밀어내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고요. 니케이, 상해종합 이렇게 모두 고점을 찍고 다 내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1% 후반에서 2%까지 또 하락을 하고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모두 하락을 하였고 베트남만 이렇게 좀 올랐네요.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린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물이 심상치 않다. 그 매물을 모두 개인이 받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언제든지 주가가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1월달 12월 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계를 좀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를 개인이 60조 가량 샀다. 그리고 신용융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계속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저께죠. 그저께 두산중공업의 움직임 또한 좋지 않아서 지수가 이제 많이 내려갈 것 같아 보여서 중장기전을 대비를 하자라고 제가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저는 1월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풋옵션을 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증시가 1월 달과 2월 초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고요. 어, 사실은 이제 저는 어제 하락을 해도 여기 3000포인트까지는 좀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한 하락이 나왔고요. 전 저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60일선, 2800선까지 하락이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나 이제 월봉은 아주 긴 꼬리가 돼버렸고요. 주봉상으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점이 요때와 비슷하다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세 번 찍고 이전에는 올라갔지만 오늘은 이제 증시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찍고 갔지만 이번에도 지금 두 번째 찍었죠. 두 번째 찍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면서 반등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저점을 지켜주지 못하고 더 내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반등을 할 때 그 올라오는 지점이 이전 여기 박스권 3250포인트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그때 뭐 3100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더 내려간다 이러면 이제 N자로 본격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아주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 상황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신흥국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그 자금이 이제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달러가 오르면 어, 원화인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팔면 원화가 나오죠. 그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식을 선제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달러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굉장히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채 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지금 이제 증시가 좀 빠지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에는 막 대폭락
정말 엄청난 대폭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흐름에 대한 이 상승분에 대한 1차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을 이렇게 N자로 좀 꺾어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번에 2800선까지 좀 꺾어준다면 조금 어, 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내려가고 이제 다시 올라갈 때 반등하는 시점에서 주식을 좀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주식을 좀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을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전혀 당황스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많이 올랐을 때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코스피 뭐 6%, 7%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뭐 3%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투자는 가치 투자라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요. 이 마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이 내려가면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다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보다 얘는 더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을 한번 떨어지면 진짜 무섭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락을 잘 V자로 올렸는데요. 이때부터 좀 기분이 나빴어요. 네, 기분이 나빴고 한번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바로 두 번 만에 61선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하락 지점까지 이미 다 내려왔어요. 근데 얘는 더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한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이 121선까지도 깰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신종욱 융자가 많다 보니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올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매도 포지션을 잡고 계속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요 밑에서부터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지수가 낮을 때요. 그래서 지금 뭐 2800선까지 떨어져도 얘들이 그냥 팔아도 엄청나게 수익을 보는 겁니다. 네, 길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큰 돈을 가지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들도. 근데 개인이 이제 적은 돈으로 요 위에서 이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이길 수가 없는 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평가된 종목을 잘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도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 증시가 빨리 회복이 좀 돼야 될 것 같지만 2월 달까지는 조금 돈을 모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2월 달에 좀 돈이 나오는데 그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처참하네요. 네, 11,750원까지 떨어졌고요. 900원 하락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열심히 차트 분석을 했었는데 이미 여기 수렴 패턴에서 갭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이미 깨졌습니다. 목요일에 이미 패턴이 깨졌고요. 120, 1200, 12,500원이죠. 12,500원 선을 지켜주는지 여부도 이제껏 이제 월봉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장 하락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려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요 11,800원 수준, 11,700원 수준까지 이전에 1차 상승 이후에 저점까지 왔는데 증시가 다음 주에도 더 내리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일단은 신규 매수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증시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월요일에 잠깐 오른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N자로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두산중공업은 뭐 이렇게 응집력 있게 모였던 지점에서 제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정해진다고 했지만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서 증시와 함께 하방으로 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음봉도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음봉이 쏟아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요. 네, 주봉 몰봉은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이번
조정은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기타 법인에서 19만 주 매도를 하면서 좀 좋지 않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던 그런 데이터는 사실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증시가 요 부근에서 많이 내렸지만 외국인 지분은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얘네들이 요 박스권에서 매집한 그 물량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올릴 거기 때문에요. 네. 얘들은 아주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애들이라서 네. 언젠가는 이 물량을 많이 올랐을 때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고점에서. 그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락을 했다면 기관 입장에서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 연기금의 횡보, 네, 연기금이 코스피를 언제까지 매도를 할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도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뭐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네, 공매도 잔고도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 이 사이트가 좀 열리지는 않아서 네, 공매도 잔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뭐 크게 감소 안 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주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움직임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두산인프라 인수 본계약 기한을 이제 닷새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로 밀렸고요. 지금 인수를 위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 중인 걸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1월 달에 계약이 체결이 시작될 거라고 이제 공지가 나왔었는데요. 그 기한이 밀릴 수도 있다라고, 네, 기한이 밀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결 기한을 이제 이달 31일에서 이달 다음 달 5일까지로 변경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설이 껴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조만간 이제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계약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부 서류 작업을 정리 작업을 거쳐서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좀 장이 좋을 때 나왔으면 좋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소식이 나와버리니까요. 수주 7,800억 건도 그렇고요.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해서 두산중공업의 이제 3조 자구안을 완성을 하고 이제 증시 조정이 끝났을 때는 본격적으로 재무 부담을 덜어내고 신재생에너지의 테마로 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아직도 계속 미래 산업이 창창하기 때문에요. 네, 배상풍력 에너지, 가스터빈 에너지, 그리고 LNG 가스터빈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수소 액화 플랜트로 이제 수소 대량 생산을 해서 수소 자동차, 수소 선박 이런 데 공급을 할 거고요. 그린 수소, 클러스터 이런 거 협력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갈 거고 두산 건설도 이제 해결이 잘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두산 그룹 자체에서는 로봇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라고 해서 수소를 이용한 드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수소에 묶인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 그룹 자체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보다는 반도체 주식들이 더 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추가 매입을 하실 때 조정 이후에 추가 매입을 하실 때는 두산중공업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주식이나 그 애플카 관련주들 있죠.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조정폭에 대한 반등이 나올 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신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 너무 매력적인 가격에 왔다 싶을 때는 더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이 본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이제 수급이 본격적으로 몰릴 것인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 증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에너지 테마로 수급이 몰릴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주요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뭐 증시 하락에 대해서 좀 오래 설명을 드렸고, 두산중공업은 지금 3조 자구안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 하락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종목이 다 내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자금 투자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증시가 낮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전처럼 코로나 같은 게 터져가지고 증시가 막 폭락을 해서 그때부터 V자로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일 때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진짜 잘못하면 네, 반토막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